국가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통해서 피해자를 발굴하고 있는 이 시점에 피해 당사자들이 지금도 숨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뭐 반신반의예요. 일단은. 그 이제 돈 없이 형제복지원에서 쫓겨나온 사람들이 자기 억울함은 풀지도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고, 그리고 그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목소리로 10년 동안 투쟁을 해왔는데 그 과정도 너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다시 또 조사를 해준다고 하니 고맙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시 은폐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한편 있는 거죠. 과거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건 국가폭력이었다, 그리고 국가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그 생방송으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를 찾아냈고, 피해 당사자들이 억울한 일을 확실하게 당했다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1차 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아직 과거사위원회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추후에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니까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그 억울함을 풀 수 있고, 그리고 국가는 제대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야죠. 일단 제가 아버지와 누나를 정신병원에서 2007년도 때 찾았을 때 느낀 점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우지 못해갖고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이렇게 노동 착취를 당했지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저희 아버지와 누나와 저를 비교했을 때는 아버지 누나보다는 제가 입장이 낫다라는 거죠. 내가 아프다고 해서 또 다른 시민들이 나로 인해서 아프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2007년도 때 아버지와 누나를 찾으면서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가. 다 같은 국민이고 다 같은 나 역시도 집안이 어렵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국민학교부터 해가지고 학교를 다녔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가정했을 때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그래갖고 이걸 알리는 과정에서 한 5년 가까이를 어떻게 알릴까를 고민을 하고, 그리고 여러 다방면의 시민단체에도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변호사 단체에 찾아가서 자문도 구하고 했지만 답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공소시효 지났다, 소멸시효 지났다, 그리고 이거는 형사사건으로 우리가 무슨 재판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경찰에 의해서 형제복지원에 들어간 부분이라서 어디 적용할 부분이 없다라고 저한테 자문을 하시고, 그럼 너무 억울하면 1인 시위라도 하셔라 해갖고 그 1인 시위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를 이제 알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 영화 한 편을 집에서 보다가 새벽에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 사람은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살인청부업자인데 택시 기사를 납치를 해가지고 꿈이 뭐였냐라고 먼저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자기는 뭐 리무진 택시 회사를 차리는 게 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톰 크루즈가 당신은 지금까지 꿈만 꿨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인질이 돼서 살인 현장을 따라다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만 꾸지 않고 빚을 내서라도 리무진 택시 한 대를 사가지고 운영을 했더라면 내가 이런 허름한 택시에 그 택시 기사를 납치하듯이 비싼 리무진을 훔치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식의 대화였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무려 2007년도 때 아버지와 누나를 찾으면서 어떻게 알릴까만을 저는 고민을 했던 거죠. 이제 그 대화 내용이 꼭 저한테 니는 지금도 꿈만 꾸고 있다, 행동을 해라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피켓을 그 다음날 바로 만들어서 돗자리 한 장과 피켓과 얇은 이불 한 장만 들고 서울 올라가갖고 시위를 했던 거죠. 이거 형제복지원 사건 한다고 80년도 때 당시에 막 불황인들 잡아가고 했던 거 아니냐고, 그거 해결된 거 아니냐고. 빨갱이라고 하면서 제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도 뱉고 가고, 그 당시에는 되게 뭐라 그러지, 불황인 수용소라는 것만 알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국가로부터 떼써가지고 돈 받으러 나왔다라고만 저를 인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침 뱉고 가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였어요. 그 당시에는. 안 그래도 불황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같이 멱살을 잡고 싸우고 하면 배우지 못한 놈들이 알려봐야 이렇게밖에 더 알리겠냐라는 또 오명이 또 찍히겠더라고. 그 수많은 변호사나 교수나 지식인들, 인권운동가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피켓에 눈길 한번 안 줘요. 그때 내 차림 자체가 너무 정규찬 교수님 말대로라면 진짜 도심의 괴물 같았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때 때마침 정규찬 교수님이 그 언론 문제로 해가지고 국회에 일을 보러 오셨다가 저의 피켓을 보고 저한테는 눈길도 안 주고 피켓 안에 있는 저의 입소 자료, 입소 사진을 보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듣고 기억나는 그대로 한번 글을 써봐라 해서 쓴 게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인권운동가들한테도 알려지고 그리고 진선미 의원님께서 특별법을 이제 추진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론을 탄 거죠. 그 군산 장병 숙소, 미군 장병 숙소 짓는 노가다를 뛰러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허리 디스크가 터지면서 그 산재 신청을 해보라는 의사 공고에 따라서 산재라는 단어도 모르고 팀장한테 이제 산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온갖 사기꾼이라는 욕은 다 먹고 쫓겨났어요. 또 그 이제 돈은 한 푼도 없지, 먹고 살 길은 없지, 그나마 남아있던 몽뚱아리는 망가졌지. 그 죽고 싶은 마음에 이제 신문고에다 글을 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이렇게 썼더니 그 담당자가 저한테 동사무소 가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고마운 마음에 찾아갔죠. 그랬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한종수 씨 부양 의무자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주소대로 가봤더니 언양 정신병원인 거예요. 그리고 누나가 있는 주소대로 가봤더니 연산 정신병원인 거예요. 부산에. 그게 언제부터 있었냐니까 89년도부터 지금까지 정신병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복지원 사건보다 몇 년 앞선 집단학살지잖아요. 형제복지원 사건도 집단학살이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집단학살지의 피해 당사자들은 어떻게 살까? 우리처럼 막 괴롭히고 막 자기 목소리만 세우고 막 이러면서 괴롭히고 있는 것보다는 왠지 먼저 우리보다 겪으셨으니까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더라고.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남의 아픔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남의 아픔을 막 헤집는 거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내가 피폐해져 있었는데 광주 오면서 아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행위였구나. 피해 배보상은 아주 자연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 후에는 이제 정작 우리한테 적용돼야 될 것은 트라우마 치유인 거죠. 트라우마 치유를 통해서 피해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회적 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과정이 남은 거고 그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야 되고 역사 교과서에 등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미래 시대의 정치인들이나 그 시민들이 이런 일들을 반복을 안 하게끔 감시도 하고 정치인들은 애초에 이런 법을 만들 생각조차 못 하게끔 하려면 역사적으로 기록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 국가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진상조사를 통해서 피해자를 발굴하고 있는 이 시점에 피해 당사자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숨어왔었던 것처럼 지금도 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제받을 수 있을 때 구제받아야 되는 거고 국가가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우리 잘못이라고 내가 재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잡혀간 것 자체가 내 잘못이라고 인정할 게 아니라 이건 엄연히 국가 잘못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당당하게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자기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스스로가 드러내고 트라우마 치유를 통해서 이걸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당당하게 이렇게 명예를 찾는 길이 왔을 때 우리가 좀 나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국가는 차일피일 배보상 관련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간 끌기 하지 마시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피해 당사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데 진심을 다해서 나와 주셔야 돼요. 국가는.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